떴다 뱅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입니다. 북한이요 2016년 이후에 올해 가장 많은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PS 교란이라는 것은 이제 항공기랑 무인기, 드론 같은 항공 모빌리티의 운항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공격인데, 오늘 변뱅에서는 항공업계와 항공 모빌리티에서 이 GPS 교란 공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뱅뱅 이룩합니다. 자, 먼저 이 GPS라는 거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죠. 내 위치를 위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약 12시간 주기로 지구를 돌고 있는 24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안다. 요 이제 정말 간단한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GPS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상에서 2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성에서 신호를 쏘다 보니까 이 전파 신호가 매우 약합니다. 전파 신호가 약하다는 말은 강한 신호가 들어오면 이 약한 신호는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란 공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GPS 교란 공격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PS 신호보다 더 강한 신호를 일단은 팍 쏴서 뭔가 수신기 사용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걸 이제 제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GPS 신호를 중간에 가로채서 수신을 지연시키거나 현재 위치 파악을 방해하는, 항로를 혼란시키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짜 GPS 신호를 진짜 신호보다 더 강하게 전송을 합니다. 이 상대방이 그 가짜 신호가 진짜인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 스푸핑이라고 불리는 기만 방식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의 어떤 이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의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통계 자료를 설명을 해드리면, 2016년에 북한의 GPS 공격 횟수는 약 1022회, 그 뒤부터는 2017년에 17회, 2018년엔 5회,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22년에 23건, 그리고 2023년에 59건에서 올해 578회가 돼요. 16년도 1022회 이후에 가장 많은 공격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뱅, 너 계속 북한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북한 공격한 거 봤어? 그래서 저희가 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전파관리소라는 우리나라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를 분석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이게 북한이 맞아요? 라고 말했더니, 거기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578회의 GPS 교란 건수 중에 북한이 발신지로 확인을 한 것이 533건입니다. 거의 90% 가까이를 북한이 발신지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여 건에 대해서는 미확인인데, 전파의 세기나 전파의 방식 등을 봤을 때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가 뭐냐면, 3월 6일 날 처음 들어온 GPS 이상 신호 접수 현황을 저희가 다 500몇 건을 다 받았어요. 자, 이런 걸 받은 걸 보면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게 5월 31일이랑 6월 1일입니다. 분 단위로 계속 GPS 교란 사례가 계속 접수가 되는데, 처음에 교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마지막 교란이 있었을 때까지를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8시간 연속 쏘는 거야. 계속 전파를. 짧게는 수분, 길게는 6시간, 8시간까지도 GPS 교란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왜 GPS 교란 공격을 감행을 하는 것일까? 먼저 이제 한국이 이 GPS 교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제 먼저 보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과실수도 있다, 이런 이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발생했던 것이 3월 6일이었습니다. 근데 요 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한미 합동훈련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항의로 GPS 교란이 1차적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도 민간단체에서는 대북전단 뿌리고 우리가 확성기 다시 시작하고 하니까, 북한이 어쭈 그래봐 하면서 이제 GPS 공격을 집중적으로 교란을 했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우리가 GPS 공격이 대규모로 받았었는데, 이때 함께 북한이 한 것이 오물풍선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 형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GPS 공격은 사실상 8월 이후에는 좀 잠잠합니다. 최근 들어서 잠잠하고 오히려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 GPS 공격 자체가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분위기지만 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GPS 교란이 도대체 항공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항공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착륙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GPS 데이터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 말은 항공기가 잘못된 GPS 정보를 받아서 항공기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모 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잘 가고 있었어 비행기가. 그러다가 쭉 이제 내려와서 착륙을 앞두고 그날은 날씨가 좋아갖고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활주로가 다 왔어. 이제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갑자기 GPWS라는 그 시그널이 울립니다. 항공기가 GPS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착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GPS 정보가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서 항공기가 자기네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분명히 활주로 앞인데 너 산에 있어. 뭐 어떻게든 빨리 대처해 하면서 막 터레인이고 막 알람이 띡띡띡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차상 무조건 폭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냐,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항공기는 GPS 정보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GPS 정보가 없어도 돼요. 사실 자체적으로 항법 장비가 있습니다. 이너셜 내비게이션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관성 항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신호가 필요 없이 항공기가 알아서 위치를 계산하면서 이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의 단점 아닌 단점이 오차가 좀 있어서 이게 누적되다 보면 좀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오차를 좀 바로잡아 주려고 GPS 정보까지도 해서 이제 보완을 해가면서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PS 신호가 교란이 딱 떴으면 그냥 GPS 신호를 안 받으면 돼, 그때부터. 왜냐? 항공기에는 관성항법 장치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비행기뿐 아니라 공항에도 VOR이나 DME 같은 전방향 표시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지상에 설치된 이제 송신기 같은 걸로 자기 위치 정보, 방위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위치를 찾아가는 것들도 있고, 2차, 3차의 보안책이 있어서 항공기가 안전은 합니다만 큰 문제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악천 후에 비행기가 쫙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막 안 보여, 앞에 막 안 보여. 갑자기 GPS 교란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막 경보가 울리고 막 난리가 나면 조종사도 모르게 이거 뭐야 하면서 보라운드를 하겠지만 그 순간의 찰나에 위험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GPS 공격이 들어오면 참 아찔한 순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GPS 교란 공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제 인천과 김포공항인데, 이때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 항공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외항사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북한을 공식적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GPS 교란은 사실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평균에 1000건 이상의 GPS 교란이 지금 국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쪽.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서는 GPS 교란이 이제 비일비재한 공격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보잉 777 항공기가 파키스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3만 피트로 그냥 날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갑자기 풀업 정보가 써. 땡땡 올리면서 풀업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기장은 알죠. 이게 지금 뭐 GPS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게 3만 피트로 그냥 순항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경보, 이런 경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보가 나왔다는 거는 GPS 교란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다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의 GPS 교란이 왜 발생하냐면 무인기나 드론 그리고 미사일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GPS 교란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것이 민항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GPS 교란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대표적인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미국의 무인기 납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에요. 이란의 북쪽을 정찰하고 있던 RQ-170이라는 무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란한테 납포가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GPS 신호를 스푸핑해서 무인기로 향하는 각종 신호나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제밍을 했고, 가짜 GPS 신호를 보내서 무인기가 다른 곳으로 가게끔 유도해서 이란의 어떤 기지에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추정입니다. 항공기는 사실상 크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GPS 교란이. 근데 문제는 무인기와 드론 같은 거예요. 북한이 지금은 교란 수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푸핑, 아까 기만 교란의 공격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우리나라 정찰기나 드론이나 군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무인기들이 북한의 GPS 공격 때문에 납포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뭐 어디 가서 뭔가를 공격하고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막 방화무드로 온다든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2일 날 계룡대에서 했던 카덱스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게 자폭 드론. 폴란드에서 개발한 워메이트라는 자폭 드론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샀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K2, K9 이 자주포를 많이 사줘서 일종의 보훈으로 자폭 드론 240기 정도를 샀는데 대한항공도 KUS LM이라는 타격형 무인기. 얘는 그냥 정찰도 하고 올 수 있는 다양한 임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대한항공이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곳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GPS 교란이 요즘에 핫 이슈인데 요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냐니까 당연히 자기네들도 알고 그래서 폴란드의 그 워메이트 같은 경우는 AI 기능을 탑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딱 띄우면 그 목표물을 보면서 얘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목표물이 움직여도 사물을 인식을 해버려서 본인이 알아서 GPS고 뭐고 상관없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해 두었다고 하고 있고 또 대한항공은 GPS 교란에 대비해서 지상에서도 이 통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2차, 3차 보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요즘에 나오는 이제 무인기나 뭐 UAM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GPS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또 궁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전파 교란 공격에 대응하는 기술은 그럼 없냐? 있다고 그래요. 군용으로 GPS 교란 공격을 막는 거는 비싸. 민간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GPS 신호만 받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제이밍 저쪽에서 교란이 왔을 때 그 교란 신호를 날려버리고 진짜 신호만 또 받는 그런 또 기법들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뭐 보안을 이유로 많이 언급을 하길 좀 꺼려 하셨었는데 믿어야죠. 뭐. 당연히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믿어봐야겠습니다. 이 GPS 교란이라는 거는 한 가지 기술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전파 공격은 교란을 시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중동에서도 끊임없이 GPS 교란이 공격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질 거고 그 사이에서 또 기술들은 더 발전을 할 텐데 외부에 있었던 이 GPS 교란 사례를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북한의 GPS 공격이 더 세졌을 때를 또 대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만의 방어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비행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잡혀가는 거 아니야? 걔네 구독해주면 감사하지 뭐.